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오늘 그 학위논문 작성 체제 및 이제 디컬렉션 업로드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할 건데요. 그 혹시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그 채팅으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이 돼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 교육은 지금 녹화되고 있고요. 오늘 이 녹화한 교육은 그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유튜브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네, 오늘 교육도 따로 추가로 보고 싶으면 그 유튜브에 내용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그 교육 진행하는 자료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홍익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 되어 있으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본인 이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교육은요. 그 배너를 보시면 제가 6월 이용교육 관련해가지고 배너를 만들어 놨어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6월에 진행하는 그 도서관 정기교육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네, 학위논문 작성체제 디컬렉션 업로드 부분이고요. 그 교육 자료 누르시면 PDF 자료 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운로드 하셔서 네, 이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학위논문 작성 체제가 어떤 건지 보고 그다음에 학위논문 검색하는 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디컬렉션의 이제 업로드 석사나 박사 논문 그걸 제출하는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워포인트 자료로 빠르게 설명드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직접 그 같이 한번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디컬렉션 들어가서 같이 업로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직접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위논문 작성 체제고요. 그 학위논문 작성 체제는 저희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연구 단계별 가이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이따가 도서관 사이트 가서 직접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선행연구 지원에 국내외 자료 검색 여기에 논문 작성 이런 거 관련돼서 자료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단계별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서 학위 논문 작성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 논문 작성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이거는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대학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거기 사이트에 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가기를 눌러서 이제 그 사이트 거기 어떤 양식들로 쓰면 되는지 보실 수 있게 링크를 일단 연결을 해서 도서관에서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런 논문 작성은 한글 파일로 네, 많이 하시고요. 영어로 된 뭐 논문을 쓰시는 특수한 경우에는 워드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뭐 한글 파일이나 이제 논문 한글 파일이나 뭐 개별 연구 과제 그런 파일이라던가 이런 걸로 그 박사학위 뭐 그런 걸로 다 저희가 일단은 바로 가기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 밑부분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검색하는 그런 논문 검색의 가이드 관련돼서 설명도 해놨으니까 밑에 그런 좀 인스트럭션 필요하신 분은 요 밑에 누르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홍익대학교 대학원 자료실로 넘어가면 논문과 개별 연구 과제 제출 양식이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처럼 석사학위 논문 양식, 그 다음에 개별 연구 과제 양식, 박사학위 양식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또 영어로 된 양식, 그 워드로 된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다운로드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포맷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위 논문 그 작성 체제가 그럼 어떻게 석사 학위 논문을 예로 들어서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 왼쪽 상단에 석사학위면 석사학위, 박사학위면 박사학위 이렇게 써 있고요. 이게 표지예요. 그래서 표지에 보통 이런 것들은 다 한글 파일로 많이 작성을 하시고요. 제목과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영어 제목, 소속, 성함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이제 그 여기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인준지라고 하는 종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지도 교수님께 심사위원께 그 심사위원 교수님께 직접 이렇게 확인을 받은 그런 사인을 제출하는 그런 부분을 인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대학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런 파일 양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표준지와 인준지는 보통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그 이미지처럼 그 제일 위에 제목, 그 다음에 밑에 영어 제목, 그리고 본인의 소속과 그리고 성함,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제출하는 그 달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이제 표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의 논문 제목이 너무 길어요. 뭐 이거 넘어가면 어떡하나요? 글씨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딱히 정해진 게 없고요. 글자 크기나 자가는 조정을 하셔서 이 모든 내용이 한 페이지 내에 표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준하는 그 인준지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준지는 이제 그냥 그 기본으로 인준지 이렇게 그 교수님 사인이 없는 그냥 원래 파일 원본 그대로 하는 인준지도 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 장만 출력해서 직접 그 심사위원 교수님께 사인을 받은 그런 파일을 또 그러니까 인준지가 두 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학위 논문은 다 온라인만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네, 이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따로 이렇게 논문을 출판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지도 교수님과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 학위 논문 작성 예시는 그냥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샘플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진행했던 이 내용이 다음에는 이제 국문 초록부터 진행되고 그다음에 목차 그리고 서론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양식을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정확히 100%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작성하나요? 하시면 보통은 이제 기존에 제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그 지도 교수님 밑에 계셨던 선배님들이 작성하셨던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그런 게 아무래도 그런 양식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도 교수님께 직접 이런 글씨체와 이런 크기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그 교수님과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맞으실 거예요. 왜냐면 최종 승인은 어쨌든 교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선배들의 논문 양식을 참고하고 플러스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서론하고 본론, 결론 다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영문 초록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논문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 이 형식이라는 거 그 학위 논문 작성 예시를 한번 쭉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학위 논문 검색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기존의 양식들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배들은 그 표나 그림을 어떻게 논문에 넣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시고 하실 때 지도 교수님을 검색하셔서 그 지도 교수님 밑에서 이제 석사 박사 논문을 쓰신 통과하신 분들의 논문을 보셔서 표나 그림이라던가 참고문헌 양식이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것도 다 거기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기존 작성 체제를 미리 확인하시고 학위 논문 이렇게 작성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네, 더 좋을 것 같고요.
학위 논문 이제 검색을 하는 거는 이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학위 논문 검색해서 논문을 완성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학위 논문, 그 홍익대학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은 다 디콜렉션에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석사 박사 논문이 아닌 경우는 개별 연구 과제라고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대 석사학사 학위 논문은 이제 이 디콜렉션과 개별 연구 과제 이 탭에서 다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개인이 홍익대 개인분이 이제 디콜렉션에 석박사 논문을 업로드하시면 이제 그게 홍익대 자료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홍익대에서 이 홍대 석박사 졸업하시는 분들의 그 논문을 모으고 그게 리스로 연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제 졸업하시고 나면 리스에서 그 국내에 있는 대학의 석박사 논문을 검색하실 때 이제 홍대 졸업하신 분의 논문도 자동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연동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디콜렉션이나 이제 개별 연구 과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디콜렉션이가 개별 연구 과제는 이제 홍대 졸업하신 분들의 자료가 있고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그 석박사 학위 논문 위주로 이제 다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물론 국내 대학의 석박사 논문을 보실 수 있고요. PQDT, DODD 이런 데서는 이제 또 해외 논문을 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디콜렉션에서 이제 제가 아까 홍익대 졸업하신 분들 것만 디콜렉션에 모아놓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디콜렉션에서 뭐 검색도 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논문도 제출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디콜렉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 이제 뭐 상세 검색 이런 걸로 이용하셔서 연도별로 나의 학과에서 그 학과나 뭐 지도 교수님 성함으로 솔트를 해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그 부분을 상세 검색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문 보기 이런 거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디콜렉션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설명드리고요. 네, 이렇게 뭐 대학원, 뭐 일반 대학원 중에서 어느 전공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원문 PDF 다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개별 연구 과제 관련돼서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별 연구 과제는 이제 이게 최근에 좀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데 23년 이전에 그 23년도까지의 개별 연구 과제는 페이퍼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위 논문실 여기 도서관 6층에 오셔서 여기에서 페이퍼로만 열람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책을 검색하듯이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직접 그 개별 연구 과제를 가져오셔서 복사를 하시거나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 가셔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논문을 배치하시는 분의 개념이잖아요. 개별 연구 과제 이런 게. 그래서 또 저희가 다 홍익대 졸업하신 분들의 개별 연구 과제는 잘 모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2023년도까지의 자료는 다 페이퍼로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리스트는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거기 엑셀로 이렇게 2013년에서 23년까지 개별 연구 과제 리스트를 쭉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엑셀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게 좋은 게 이제 학과나 지도 교수님별로 이렇게 개별 연구 리스트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솔트해서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4년 이후부터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오셔서 도서관 안에 있는 PC에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검색해서 개별 연구 과제를 열람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프린트 이런 거 출력도 가능하시니까 어쨌든 개별 연구 과제 이용하시려면 도서관을 방문해 주셔서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24년 이후 개별 연구 과제는 도서관 내 PC에서만 온라인으로 가능하세요. 그리고 국내 학위 논문 검색 이거는
대략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제 리스 같은데 이제 들어가셔서 보통은 이제 타 대학교 졸업하신 나의 연구 분야와 비슷한 부분에 석박사 논문을 쓴 사람들의 논문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데, 리스에서도 지도 교수님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전에 논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그런 논문들을 쭉 확인하실 수 있고, 양식도 당연히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국회 도서관, 그러니까 리스에서 가끔 안 되는 원문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협약 PC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논문을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중앙도서관 6층에 멀티실, 학인논문실, 6층이 이제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오셔서 그 PC를 이용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리스 뭐 원문 미공개된 거 그런 부분을 또 보고 싶다 하면은 이게 또 원문 복사를 신청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복사 / 대출 신청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원문 복사를 이렇게 신청하셔서 또 받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국외 학위 논문, 특히 미국이나 북미 지역 이런 부분은 PQDT 글로벌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박사학위 위주로 이제 DDOD, 해외 그런 자료 이런 거 박사학위 논문 위주로는 DDO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 자료와 일본 논문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는 거고요. 이게 학위 논문이 이게 중요한 게 일단 업로드 하는 거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한번 업로드 되고 만약에 수정 기한이 끝나서 이제 마감이 되면 이게 수정이나 복구나 뭐 취소나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업로드 되고 승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자료 학위 논문들은 평생 가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 이런 데 가면 전국에 이제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도 여기 보시면 상명대에서 23년도에 그 논문, 석사 논문 쓴 게 원문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일단 논문 이렇게 제대로 작성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업로드 마지막 과정까지 네, 되게 긴장 늦추지 마시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아직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부분이 업로드하는 거, 딥컬렉션에 업로드하는 그런 방식,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잠시만요. 네, 일단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로그인 하셔서 가장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는 로그인을 기본으로 먼저 하고 진행을 하셔야 따로 뭐 어디로 연동됐을 때 애러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로그인 먼저 하시고요. 이런 지금 졸업 논문 제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지사항이나 뭐 연구학습 지원 이 탭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잘 봐주시면 좋고요. 잠시만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그 26년 8월 졸업 예정이신 분들을 위한 학위 논문 개별 연구 과제 제출 안내 공지가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런 학술 공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만 제출한다. 네, 그 논문은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플러스 그거 외에도 따로 추가로 출력을 해서 그 행정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부분은 여기 3번 탭 같은 부분은 주로 행정실에 직접 제출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 도서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1, 2, 3번 순서대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제 도서관이나 대학원 교학팀 여기 번호 써놨는데 이 부분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돼요. 유의하실 게 진짜 이게 논문 그 제출 기간이 끝나면 수정이나 교체나 이런 게 불가해요. 그래서 그 6월 9일 어제부터 시작했죠. 어제부터 7월 6일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네, 미리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연구학습 지원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학위 논문 제출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출하는 부분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제출 기한 6월 9일부터 7월 6일 이거 제출 기한 엄수해 주시고요.
이거 디콜렉션 이런 거 이용하실 때는 크롬을 꼭 이용해 주시는 게 에러가 적게 납니다. 크롬 이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온라인 제출 기본이고 책자로 하는 거는 이제 자유지만 이게 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뭐 교수님에 따라 특별한 그런 언급이 있으시면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말씀하신 여기 그 앞부분에 그 바로 가기 그 전자파일 제출하는 부분 바로 가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홍익대학교 디콜렉션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우측 상단에 본인의 이름이 확인이 되는지 일단 그거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본인의 이름이 뜨지 않는다. 그러면 도서관으로 네, 연락을 주셔서 이거를 시스템에 나의 정보를 반영해가 왜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그래서 확인하시고 로그인이 되었으면 그 학위 논문 제출에 자료 제출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출 단계가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제출자 정보를 이제 자세히 이렇게 좀 기입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좀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영문 이름 같은 그런 부분을 뭐 예를 들어 지자가 이제 이름에 지자가 들어가는데 그걸 JEE로 쓸지 JI로 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검색할 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미리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출하는 논문에 이제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파일로도 올릴 수 있지만 PDF 파일이 오류가 적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종류를 업로드하게 돼요. 인준지 파일, 그다음에 논문 원문 파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업로드가 다 되시면 이제 대학원 행정실에서 확인을 하셔서 네, 제출 완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첫 번째가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개인정보 동의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조금 내려가시면 이름, 학과, 연락처, 학위, 메일 주소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어요. 연락처 부분을 꼭 정확히 기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수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제 도서관에서 확인하다가 뭐 피드백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 연락처가 잘못 적혀 있으면 이게 좀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뭐 업로드 하시다가 이거를 다시 뭐 수정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연락처 번호를 정확히 해주셔야 확인이 더 가능하세요. 그리고 학과 같은 것도 학과 조회 그 검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학과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대학원에 정확히 어느 전공인지 이게 사실 논문에 제일 표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학과 조회를 해서 학과명을 기입하시면 되고요. 학과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도서관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그런 카테고리를 그러면은 이게 학과가 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혹 만약에 학과 항목이 내 학과가 없다 하시면 도서관에 연락 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석사인지 박사인지 그거 명확히 하셔서 네, 오류 없이 그 학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등록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파일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준지 등록 이 부분은 인준지 그 교수님, 심사위원 교수님 뭐 석사면 3분, 박사면 뭐 5분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분들의 사인을 직접 받은 한 장짜리 종이를 PDF로 스캔을 해서 이 인준지 등록 부분에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준지 등록은 PDF 파일일 거고요. 한 장짜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 하시고요. 이거는 업로드했다 끝 이게 아니고요. 프린트 하셔서 학과 사무실로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 아까 그 3번 카테고리에 행정실에 내야 되는 그런 서류 중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프린트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원문 등록 이 부분은 이제 뭐 한글 파일이나 뭐 워드 파일이나 PDF나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원문을 이제 그 인준지 그 사인받지 않은 그 교수님 성함이 들어가 있는 인준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논문 원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되고 여러 파일 형식이 가능하지만 네, PDF 파일 추천드립니다. 그게 오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네, 그거는 따로 그래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써있죠. 그 인준서에서는 네, 심사위원 도장이나 사인이 있는 PDF 파일만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문은 그냥 논문의 원문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논문의 정보에 관해서 기입을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오타 없이 최대한 네, 특히 별표 표시된 부분은 무조건 작성하셔야 넘어갈 거고요. 제목 적으시고 주제 키워드 이런 것도 1개 이상 적어야 돼요. 필수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적어주시면 이제 리스나 딥콜렉션에서 검색할 때 더 잘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1개 이상의 주제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록 부분, 이거는 거기에 그 논문에 작성된 그런 초록 부분을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차도 거기 논문에 쓰신 거 이렇게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지도 교수님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되고, 그 원문 페이지 여기 맨 밑부분에 잠깐만요. 원문 페이지에 관해 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예시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자와 이제 페이지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표지가 있고 초록이 있고 뭐 목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론이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서론이 1페이지로 시작을 하게 돼요. 이전에 그 이전에 합격하셨던 석박사분들의 논문을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서론 부분이 1페이지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뭐 목차나 뭐 초록이나 이런 부분은 다 로마자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원문 페이지에서는 그 1페이지 전에 로마자로 써 있는 그 부분이 어디까지 오는지 그거를 쓰시고 쉼표하고, 그 다음에 영문 초록이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 페이지의 수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문 페이지는 그렇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갈피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책갈피는 그럼 뭔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논문의 목차 부분을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서론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목차, 그 부분을 이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그 목차 뒤에 그 실제 쪽수를 쓰셔야 돼요. 여기 예시가 있거든요. 이게 서론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하시면, 여기 빨간 체크 표시는 띄어쓰기 한 그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시면 되는 거고, 초록색으로 숫자 이 마지막에 글마다 써 있는 부분은 페이지 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지 수를 확인하셔서 이 목차를 갖다 붙여넣기 하시고, 한 칸 띄고 거기에다 페이지가 이제 각각 몇 페이지인지, 네, 이런 거를 페이지 수를 이렇게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뭐 서론 중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여쓰기 해서 뭐 큰 1번, 작은 1번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갈 수 있잖아요, 목차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들여쓰기를 해서 그 목차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하는 거냐 라고 하시면, 제가 이따가 뒤에 논문을 직접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보시면 책갈피 그 왼쪽 상단에 그러니까 논문의 원문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책갈피 목차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론이라고 된 걸 누르면 서론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본론의 1, 그게 만약에 뭐 선생님이 여기 10페이지라고 써놨다, 본론의 1을 뭐 13페이지라고 써놨다 그러면 그 본론 1을 누르면 13페이지로 바로 페이지가 갈 수 있게 이렇게 책갈피 역할을 하는 그런 목차를 여기 논문 등록할 때 또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에 시작 페이지는 직접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론이 1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 논문의 1페이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논문 파일에 몇 페이지인지
예를 들어 여기는 서론이 실제 논문 파일의 7페이지래요. 서론이 첫 번째 페이지 시작하는 게. 그러면 시작 페이지는 7. 이렇게 PDF 파일상의 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작권 설정 관련돼서는 보통은 기본 세팅 그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저작물의 변경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거 아니고 영리 목적 이용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 원문 공개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특이 사항이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리는데요. 이제 그 모든 그러니까 홍익대는 모든 논문이 공개가 원칙이에요. 기본 세팅은 모든 사람은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나는 이 논문을 학술 그 논문 거기에 투고하기로 이미 얘기가 됐다. 이미 학술 논문에 투고하기로 예정이다. 이런 경우나 예를 들어 그 특허 관련된 되게 세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공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학원 교약팀에 문의를 하셔서 이 비공개 요청서를 작성하시고요. 따로 작성하셔서 대학원 교약팀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 뭐 지도 교수님의 사인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가 특별하게 처리를 하시면 가능하지만 이거는 유예예요. 최대 유예가 1년이 가능한 거고요. 그 뒤에는 무조건 공개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사항 있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작성이 완료돼요. 그래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접수 완료된 상태구나. 그런 다음에 이거는 따로 프린트 하실 게 없어요. 아직 접수된 거기 때문에 최종으로 승인 처리 완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 처리 완료하고 한 24시간 정도 뒤에 가시면 이제 행정실에서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논문 제출 처리 완료 이렇게 그러니까 접수 완료라고 뜨지 않고 처리 완료라고 뜨게 되면은 이제 이게 행정실에서 승인 최종 그런 제출 처리를 승인한 거구나 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는 저작권 동의서나 뭐 다른 기타 서류 그 행정실에 내야 되는 서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출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저작권 동의서 같은 경우는 이게 처리가 완료돼야 또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논문 제출 처리되고 하면은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셔서 대학원 행정실에 이렇게 제출을 하셔서 완료를 하셔야 최종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업로드 관련돼서 이제 접수가 완료됐고 업로드가 이제 처리가 완료됐다. 이런 그 논문 처리 상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 동의서 이거를 클릭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학원 그 홈페이지에서도 공지사항이 나와 있어요. 여기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공지사항을 보실 수 있게 제가 일단 캡처해서 가져오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실 내용이 더 밑에 많아요. 더 많은데 제가 일단은 요 상단 부분만 캡처를 한 거고요. 한번 공유가 되나? 네, 바로 보이네요. 네, 그 대학원 공지에서 보시면 되고요. 5월 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라인으로 전자 파일만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심사본, 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작을 하세요. 이건 지도 교수님과 심사위원분들의 그런 코멘트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에 이거 폰트 중요하죠. 이게 유료 폰트인지 무료 폰트인지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안내 책자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도서관에 이제 그 작성되어 있는 그런 가이드로 연결이 되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제출 기한 이런 거 확인하시고 디콜렉션 이런 거 매뉴얼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도 오늘 하는 교육도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서류 이런 거는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출 장소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제출 서류가 어떤 건지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은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서 일단 몇 가지 가져왔고요. 이제 전자 파일 내에
뭐 교수님 그 사인이 있는 그런 것도 넣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건 인준지라고 해서 한 장짜리 교수님 사인이 있는 그런 한 장짜리 페이지를 인준지라는 데에다가 PDF 파일로 한 장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고 승인까지는 최종 이제 그 대학원 행정실에서 승인까지는 보통 2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주말이 껴있으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제출을 완료했는데 수정사항이 생기면 이제 반송 요청을 해달라라고 이제 그 도서관에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출 기한 이런 거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원문 비공개로 하는 거는 제가 공개가 원칙인데 1년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1년은 유예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논문 PDF 파일이 업로드가 안 된다 하시는데 일단은 뭐 한글이나 워드 이런 걸로도 업로드가 논문 가능하거든요. 근데 PDF로 세팅을 처음부터 해달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뭐 논문 제목을 이렇게 논문을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는 논문 제목은 보이지 않아요. 이상한 숫자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제 그 논문 파일명이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뭐 깨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PDF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올려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뭐 글자 간격이나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깨지거나 뭐 이미지 뭐 그런 게 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PDF 변화를 먼저 하시면 본인이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어디 뭐 표가 이상한 게 없나, 이미지가 깨진 게 없나를 먼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PDF 변화를 먼저 하고 올려달라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파워포인트 자료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잠시만요. 네,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확인 가능하세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 점점점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을 쭉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있죠. 26년 8월 석박사 학위 논문 및 개조명령주 제출 안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콜렉션에 업로드하는 거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인증해주는 제출 완료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 그리고 저작권 동의서를 출력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다 완료돼서 제출 완료라고 뜨면 그 소속학과 행정실로 이제 여기 쓰여 있는 서류들을 직접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어 논문인 경우에는 이제 터니딘을 내는 거고 아닌 경우에 이제 카피킬러 결과 보고서 내야 되고 이제 클래스넷에서 서약서도 내야 되고 저작권 동의서는 아까 제출하면은 디콜렉션에서 출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인준지 원본도 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직접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더 디테일하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네, 이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추가로 문의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 학위 논문 관련해서 이제 내가 뭐 학위 논문을 뭐 지금 뭐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러실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학위 논문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자료 이용 그리고 여기 학위 논문 탭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좀 애매하다 이 양식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기존의 홍익대학교 그 같은 전공에서 석박사 논문을 그 패스하신 승인 받으신 분들을 자료를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디콜렉션이 이제 업로드도 가능하고 이전에 홍대 졸업했던 사람들의 석박사 논문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구과제 리스트는 이제 저희가 개별 연구과제 이전 거는 리스트로 되어 있고 실물로 오셔서 6층에서 보셔야 된다고 말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엑셀 파일이 아마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리고 24년도 이후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디콜렉션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원문을 보시려면은 도서관으로 방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이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기타 국내외 석박사 논문 여기 이용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위 논문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학위 논문 제출 탭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전자 파일 제출한다. 네, 이 부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출 안내 관련돼서 이렇게 안내 팝업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리스 이런 데서도 논문 검색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디콜렉션에서 이제 홍대 그 졸업자들의 논문을 보겠다 했을 때 한번 검색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최근에 그 윤정미 교수님께서 저희 인문학 특강 강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 교수님, 윤정미 교수님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하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나는 그 중에 학위 논문만 보겠다. 그리고 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학위 논문만 쫙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26, 25년도 한번 볼래. 이렇게 하시면 또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개별 연구 과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쭉 나오는데 나 학위 논문을 보겠어. 라고 하셔서 이거 사진 매체를 통한 시지각 확장 연구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26년 2월 석사 논문이에요. 그리고 원문을 보겠다 하시면 여기 초록, 목차 이런 거 쭉 보이고요. 원문 보는 거 누르시면 네, 요게 구글 미트로 지금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밖으로 떠가지고 일단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원문이 팝업으로 해가지고 또 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메타뷰가 있어요. 메타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디콜렉션에 이제 선생님이 논문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실 때 약간 이 메타데이터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기 때문에 디콜렉션에서 이 메타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렸던 제목, 영어로 제목이 있다면 영어 제목, 저자, 소속, 키워드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하셨고요. 지도 교수님 이렇게 하셨고요. 석사 논문이라고 하셨고요. 이거 페이지 아시죠? 제가 서론이 1페이지라고 했고 그 앞부분까지가 로마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앞부분까지 이거고 맨 마지막 영문 초록까지 다 쓰고 마지막이 82페이지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신 거고 이렇게 초록을 이렇게 붙이신 거고 영문 초록도 있어서 이렇게 붙인 거고 이렇게 하고 목차 이분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목차를 긁어서 붙이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뒤에는 몇 페이지에 그걸 하는지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선배님들이 이렇게 이미 통과하신 분들의 그런 디콜렉션에서 검색을 하셔서 논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디콜렉션에 논문을 업로드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난 이제 제출을 하겠어 하시면 여기 디콜렉션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학위 논문 제출의 탭이 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이 부분 이런 단계로 됩니다. 설명 똑같이 나와 있고요. 매뉴얼도 눌러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자료 제출을 하겠어 하시면 이제 제출자 정보를 먼저 넣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정보 동의하는 거 먼저 하시고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다 되어 있는지 메일 주소 확인하시고 학과 조회 이런 거 누르셔서 내가 일반 대학원에 예를 들어 건축학과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석사야. 석사 박사 정확히 확인하시고 연락처 꼭 확인하세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잠깐만 이걸 안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논문 파일 2개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나와요. 인준지랑 그다음에 이제 논문의 원문을 등록하는 거. 인준지는 교수님 사인을 다 받은 거 한 장짜리 페이지를 스캔해가지고 PDF 파일로 여기다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문은 교수님 사인 없는 정말 논문을 내가 썼던 그 원문 파일 그대로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올리면 되고 PDF 파일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렸고
이 다음 탭에는 이제 논문 정보. 아까 제가 메타 뷰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죠. 논문 제목 쓰시고 이런 게 있으시면 다 쓰시고요. 키워드 2개 이상 쓰시고 초록이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다 하면 이렇게 2군데 쓰시면 되고 없으면 하나만 쓰시면 되겠죠. 목차도 이렇게 그대로 입력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지도 교수님하고 원문 페이지 아까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하고 이 목차는 책갈피와 동일하게 입력한대요. 책갈피가 이제 시작 페이지가 제가 서론 시작하는 게 1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게 1페이지지만 내 논문 PDF 파일로 봤을 때 그게 7페이지일 수도 있고 10페이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앞에 목차랑 초록이랑 이런 거 인준지 있는 그런 페이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전체 파일에서 시작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목차 정보를 복사하거나 책갈피를 복사해서 목차에 붙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샘플로 보여드렸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 칸 띄고 들여쓰기 하고 2칸 띄고 들여쓰기 하고 그리고 어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작권 관련돼서는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 그대로 하시면 되고 원문 공개는 기본으로 원문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항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누르시면 이게 제출이 돼요. 제출이 되고 그게 이제 승인이 되는지는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하면 되고 제가 또 잠깐만요. 또 추가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시만요. 탭에서 파일 잘 안 보이시죠? 네, 혹시 보이실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윤정미 교수님의 이제 지도 교수님으로 해서 승인돼서 2월에 논문 통과하신 분의 논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왼쪽 상단에 책갈피 개요 볼 수 있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분을 보니까 이렇게 책갈피 이렇게 쓰셨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누르면 서론으로 바로 가고 그러니까 페이지를 적으셨겠죠. 이게 전체 파일의 11페이지다 라고 써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서론으로 바로 가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 14페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책갈피 탭에다가 이렇게 왜 내가 써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이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활용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목차 당연히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차 작성 및 책갈피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사인 없는 그 원문에 이렇게 또 인준지가 들어가고요. 이분은 이제 초록, 국문 초록을 쓰셨고 영문 초록은 없고요. 그다음에 목차 들어갔고요. 로마자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됐고 이제 표 목차를 또 쓰셨네요. 그래서 표 목차를 쓰시고 여기 로마자가 이렇게 끝나고요. 그다음에 서론 하면은 1페이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논문이 다 쓰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들었죠? 영문 초록이 있어요. 그래서 영문 초록이 다 쓰고 이분은 82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고 제가 다른 거 공유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내가 정확히 자료 또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그것만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지사항 부분에 이 점점점 우측에 점점점 3개 누르면 도서관의 모든 공지가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면 잠깐만요. 여기가 없어서 뭔가 공지가 많아서 빨리 좀
여기 있어요. 아니면은 뭐 학위 논문 이렇게 검색하셔도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아직도 헷갈려요. 뭘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일단 여기 들어가셔서 네, 도서관 홈페이지 어쨌든 디콜렉션으로 들어가셔서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번, 2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런 부분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또 하나 공지 드릴 게 있었는데 6월 12일에 잠깐만요. 이게 찾다가 오래 걸렸네요. 1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6월 12일 금요일이죠. 오전에는 이제 디콜렉션에서 뭔가 지금 서비스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올렸는데 왜 안 되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금요일에 이 시간에는 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게 그래도 뭔가 질문이 있어요. 뭐 디테일하게 막 좀 헷갈려요라고 하시면 뭐 도서관이나 뭐 행정실, 대학원 행정실에 전화하셔도 되지만 여기에 Q&A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본인이 로그인 됐는지 꼭 확인하시고 Q&A 부분에 뭐 세부적인 정말 뭐 본인의 그런 질문이 있으면 Q&A에 이렇게 글 남기시면 또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서 대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Q&A 부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빠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내가 직접 내 거를 써볼 때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시간이 줄어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교육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저희가 또 이 교육은 이제 도서관 유튜브에도 업로드 할 거기 때문에 또 추가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6월 말에 또 한 번 더 화요일 오후 2시에 또 이 교육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2번 교육하실 거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도서관에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교육 참여해 주신 거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QR 이거 찍으셔가지고 한번 시간 되시면 뭐 건의사항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녁 시간에 이렇게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 다음에 또 교육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